웹소설 쓰려고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좀 막막했던 적 있으시죠? 그 머릿속에 떠다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딱 붙잡아서 탄탄한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웹소설 작가이자 또 PD이신 전문가분의 강의를 좀 바탕으로 해서 이 스토리 창작 과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이디어 딱 떠오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AI 기술까지 접목해서 기본 줄거리를 짜는 법, 이런 아주 흥미로운 방법들을 좀 다뤄볼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야기의 씨앗을 잘 발견하고 이걸 잘 구조화해서 매력적인 로그라인 그리고 기본 줄거리로 딱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것, 이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이야기 아이디어라는 게요. 단순히 소재 찾아야지 이걸 넘어서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걸 약간 수수께끼에서 시작해서 호기심, 상상력, 창의력을 거쳐서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환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 그 수수께끼를 딱 마주했을 때 왜 저러지? 하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걸 이제 상상력을 막 발휘해서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 하고 그럴듯하게 연결짓는 거. 이게 창의력이고 바로 스토리텔링의 시작인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뭐 과학 지식이 부족했을 때 천둥번개 치면 신이 노했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걸 어떻게든 설명해 보여는 그 본능,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와,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로 만들려면 첫 단계는 뭘까요? 뭐부터 해야 할까요? 네, 그게 바로 스토리의 3요소. 그러니까 세계관, 캐릭터, 플롯. 이걸 먼저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콤보박스라는 방식을 좀 활용하는데요. 콤보 박스요? 그 식당 메뉴판에 있는 콤보 세트 같은 건가요? 뭔가 편리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혹시 미리 정해진 키워드가 오히려 상상력을 좀 제한하는 그런 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이 콤보박스는 제한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촉매 역할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세계관에는 뭐 소재, 장르, 배경 이런 키워드들이 있고 캐릭터에는 주제, 욕망이나 결핍, 모티프 같은 것들, 플롯에는 분위기, 관계, 갈등 구조 이런 키워드 목록이 미리 쫙 있는 거죠. 거기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거 괜찮네 하면서 선택하고 조합하다 보면 막연했던 아이디어가 좀 구체적인 방향을 잡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의 욕망 결핍을 정할 때도 그냥 욕망 이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욕망이랑 사실 속으로 숨기고 있는 내적인 욕망 이렇게 나눠서 설정하면 캐릭터가 훨씬 입체적이 되거든요. 그 스크루지 영감처럼요. 겉으로는 막 돈 이러는데 사실 속마음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외적 욕망, 내적 결핍. 네네. 그냥 키워드 몇 개 조합하는 건데도 캐릭터의 깊이가 확 생기네요. 신기하다. 그럼 이렇게 좀 구체화된 요소들을 어떻게 딱 하나로 깨어서 이야기의 핵심 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로그라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저는 이 로그라인을 보통 세 부분의 조합으로 보는데요. 세계관을 설명하는 형용사, 그리고 캐릭터를 나타내는 명사, 마지막으로 플롯을 보여주는 동사, 이렇게요. 아까 그 콤보 박스에서 고른 키워드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세계관 형용사, 가수를 꿈꾸는 여주인공은 캐릭터 명사, 초능력을 얻어서 데뷔하게 된다 플롯 동사,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하는 거죠. 네, 이 한 문장이 이야기 전체의 방향을 딱 잡아주는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리해둔 14가지 정도의 보편적인 플롯 유형들이 있어요. 뭐 추구, 모험, 변신 이런 거요. 여기다가 만든 로그라인을 한번 대입해보면 우리 이야기가 대충 어떤 느낌이겠구나 그 성격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요. 와, 진짜 강력한 한 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의 DNA 같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럼 이 응축된 DNA 한 줄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살을 붙여서 구체적인 이야기 뼈대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웹소설은 결국 길게 써야 하니까요. 네, 그 다음이 바로 기본 줄거리 단계입니다. 로그라인을 최소한 반 페이지 그 이상으로 늘리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때 보통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계, 오막 구조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봐요. 오막 구조요? 네네. 네, 로그라인에 이미 핵심 사건들이 있잖아요.
오막 구조의 해당 지점에 딱딱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전개라든지 절정이라든지 그 빈 부분들을 이제 앞뒤 맥락에 맞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줄거리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라인이라는 씨앗을 오막 구조라는 틀에 딱 심고 그 빈칸을 채워나가면서 이야기를 키우는 거군요. 와, 이거 듣고 보니까 그 막막하게 느껴졌던 플롯 짜는 게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AI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연구해서 개발한 특정 프롬프트들이 있는데요. 이걸 활용하면 구글 제미나이 같은 AI 도구로 개인 맞춤형 챗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챗봇들한테 아까 말한 콤보박스 키워드 몇 개 던져주면요. 로그라인 아이디어를 막 수십 개씩 측석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 만들어진 로그라인을 입력하면 그걸 바탕으로 오막 구조에 맞춰서 기본 줄거리 초안까지 빠르게 작성해줍니다. 와, AI가 그렇게까지요? 아이디어를 막 내주는 건 좋은데, 근데 그러다가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길을 잃거나 너무 AI한테 의존하게 돼서 좀 독창성이 떨어질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이죠. 그 점은 당연히 경계해야 합니다. AI가 제안한 결과물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건 절대 안 되고요. AI는 어디까지나 아이디어를 좀 더 풍부하게 발상하고 초반에 좀 지루할 수 있는 구조화 작업, 이런 걸 도와주는 보조작가 역할인 거죠. 결국 어떤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어떻게 수정하고 또 이야기에 진짜 생명력을 불어넣는 건 온전히 작가 본인의 몫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혼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초기 단계의 시간과 노력을 확 줄여준다는 점에서는 정말 강력한 도구인 건 맞습니다. 뭐랄까, 혼자 작업하지만 마치 한 10명 정도 되는 브레인스토밍 파트너랑 같이 일하는 효과? 그런 걸 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웹소설 창작 과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살펴봤네요. 그 막연한 아이디어를 콤보박스로 구체화하고 그걸 로그라인이라는 한 문장으로 딱 핵심을 잡고 또 오막 구조를 이용해서 이야기의 뼈대를 세우는 과정까지 특히 이 모든 과정들을 또 AI 챗봇을 이용해서 확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 저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구조화된 접근법이랑 AI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체계적인 이야기로 발전시키는 데 드는 시간이나 노력을 정말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 막막함 대신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AI가 스토리의 구성 요소를 만들고 심지어 초안 작성까지 도와주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인간 작가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 그 창의성은 과연 어디에 있게 될까요? 이 기술과 인간의 상상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